왜 어떤 사회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도 불평등과 갈등이 점점 커지는 것일까요? 왜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걸까요? 반면 어떤 사회는 비교적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번영을 이어갑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2400년 전에 한 철학자는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의 거성 플라톤입니다. 오늘 우리는 플라톤의 정의로운 사회 개념이 어떻게 현대 경제 시스템과 맞닿아 있는지 심도 있게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의 중심에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상상의 정치를 논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 구조를 분석했죠. 플라톤은 인간 사회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를 평생 고민한 사상가였습니다. 그의 통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의 불멸에 져서 국가는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이고도 혁명적인 질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갑니다. 플라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경제, 정치, 그리고 인간의 본성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사회 설계도를 제시했습니다. 플라톤이 살던 시대의 아테네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주주의는 있었지만 지도자들은 인기에만 영합했죠. 시민들은 선동에 쉽게 영향을 받았고 진실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정치가 횡행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아테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광기 속에서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합법적인 재판을 거친 부조리한 결과였죠. 스승의 비극적인 죽음은 젊은 플라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정의의 본질에 대해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플라톤은 묻습니다. 왜 인간 사회는 스스로 정의로운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울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는 답을 찾기 위해 현상을 넘어 사회의 기저에 흐르는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친 것이죠. 플라톤은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각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었죠. 그는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사회를 세 가지 핵심적인 집단으로 나누어 정의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 사회 전체를 이끄는 통치자, 즉 철학자 왕입니다. 그들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색하고 판단하죠. 두 번째는 용기를 바탕으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외부로부터 공동체를 지켜내는 수호자들입니다. 헌신이 미덕이었죠. 마지막은 절제를 미덕으로 사회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시민들입니다. 경제의 토대를 이루는 분들이죠. 플라톤은 이 세 집단이 각자의 고유한 미덕을 발휘하며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정의로운 국가가 완성된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하죠. 플라톤은 이것이 사회 전체의 조화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는 가장 정의로운 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우리 삶의 지침이죠. 모든 구성원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재능과 사회적 위치에 맞는 최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빛을 발할 때 사회라는 거대한 유기체는 비로소 건강한 생명력을 얻고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2400년 전에 이 철학적 사유는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복잡한 현대 경제 시스템의 작동 원리와 일맥상통합니다. 이제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현대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근간이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봅시다. 현대 경제는 극도의 전문화된 분업 구조를 통해 작동합니다. 한 사람이 자동차 한 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만들 수는 없죠. 수천 수만 명의 전문가들이 설계, 생산, 마케팅 등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혁신적인 제품을 만납니다.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 역시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분업을 경제 발전과 국가 번영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로 꼽았습니다. 각자가 가장 잘하는 전문 분야에 집중할 때 전체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는 그의 논리는 플라톤과 궤를 같이 합니다. 하지만 플라톤의 철학은 단순한 생산 효율을 넘어섭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는 경제 정의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죠. 진정한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는 부의 정당한 분배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공정한 기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대 정치 철학의 거장 존 롤스 역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사회 시스템이 반드시 공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이에게 동등한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플라톤의 이상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현대 경제에서 교육의 공평한 기회와 사회적 이동성은 그 사회가 얼마나 정의로운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경제 성장의 진정한 엔진입니다. 이러한 현대적 관점은 플라톤이 강조했던 각자의 역할과 능력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고전적 통찰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탁월함을 발휘할 때 그 성과는 개인의 성공을 넘어 사회 전체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플라톤의 철학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도 울림이 큰 핵심적인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란 단순히 엄격한 법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각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을 기쁘게 수행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곳입니다. 경제 발전은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GDP의 증가나 소비의 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가 얼마나 정의로운 가치 위에 세워져 있는가 하는 근본적이고 질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소중한 변화는 바로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경제는 단순한 수치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정의로운 사회 구조가 촘촘히 얽혀 있는 생동감 넘치는 무대임을 알게 되죠. 둘째로, 사회의 한 축으로서 내가 가진 역할과 재능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나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최선을 다하는 그 노력이 결국 우리 사회 전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동력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더욱 성숙해지고 건강한 공동체 의식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공정한 기회와 균형 잡힌 구조가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만드는 유일한 토대임을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플라톤은 정의로운 사회의 의미를 요약하며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가장 강렬한 메시지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로운 사회란 각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는 사회이다 라는 준엄하고도 따뜻한 가르침입니다. 이 오래된 가르침은 인공지능과 우주항공 기술이 지배하는 21세기 최첨단 경제 시스템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까요? 나의 작은 탁월함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정의를 완성하는 조각이 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깊이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 짧은 여정이 여러분의 삶을 더 정의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 박사의 인문학을 통해 인류의 위대한 지혜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통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큰 지혜의 길을 여는 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고전의 향기가 여러분의 일상을 늘 밝혀주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고 박사였습니다. 정의로운 삶 그리고 조화로운 경제를 꿈꾸는 여러분의 여정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곧 하나의 위대한 철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